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 수입니다. 8월 4일 1일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아파트 비싸다고 소문났어요. 다른 지역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야 많이 올랐다. 비싸다. 지금 화면 사진에 보이는 이런 아파트들 이야기를 사람들이 많이 들어서 부산 아파트 굉장히 비싸다고 생각해요. 대가아파트 싸다고 소문났어요. 많이 떨어졌다고 소문났어요. 근데 싸다고 소문이 난 와중에도 사러 오질 않아요. 전국에서 몰려든다고 규제지역만 해제되면 전국에서 몰려온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몰려오지 않아요. 비싼 부산 아파트 규제지역 해제된다고 한들 오죽하겠나 이런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금리가 1% 오르면 2년 후에 전국 집값은 2.8% 하락한다. 그럼 1년 후면은 1.4%. 1.4% 이거 굉장한 거거든요. 지금 마이너스 부산 지역이 0.03% 하락. 요런 것들 모아가지고 생각해보면 도대체 얼마나 하락해야지 1.4%가 하락하냐면 한 3개월, 4개월 정도 하락하면은 요 정도 가격이 나타나요. 실물 피부로 와닿는 충격은 생각보다 더 크거든요. 근데 금리 인상 1년 후에 반영이 된다고 했는데 금리 인상 작년 8월에 했어요. 이제 딱 1년이 되는 시점이에요. 요 금리가 요 부분이거든요. 요 부분 제가 지금 빨간 선을 따라서 그리고 있는데요. 금리 인상한 지 이제 1년이 지나는 시점에 이제 맞닥뜨린 거예요. 이제부터 오는 가격 충격이 찐 충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도 물량, 임대 물량 보시겠습니다. 자, 매도 물량 큰 폭으로 감소했어요. 오늘 일반적으로 감소하는 것보다 더 큰 폭으로 감소해서 감소세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전세 물량은 소폭 감소, 월세 물량도 소폭 감소. 그래서 전체 임대 물량도 그동안 기울기가 너무 좀 가팔랐다. 약간만 보정을 해본다면 요 정도 수준. 대구 지역도 전세 물량 많은 상태에서 요 밴드 안에서 움직이지 크게 벗어나지는 않더라고요. 입주 물량이 있는 만큼 계속해서 물량은 늘어나는 걸 보였습니다. 거래량 29건. 굉장히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신고가 10건이 더 충격적이에요. 무려 신고가 비율이 거의 30%에 육박할 정도가 된다는 사실. 좀 놀랍게 와닿습니다. 근데 거래량 충격은 이거 너무 심한 겁니다. 이거는. 정말 심한 거예요. 이때 1월에 거래량 충격, 저리 가라는 충격들이 이 8월에 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해봅니다. 7월의 거래량도 그렇게 지금 많은 수준이 아니거든요. 이 8월의 거래량은 굉장히 충격적일 것이다. 그러니까 부산을 안 사러 간다. 8월에 거래 신고된 거 보면요. 22건의 거래 중에서 17건이 중개거래, 5건이 직거래. 거래가 얼마나 안 되면은 야 이거 아는 사람을 통해서라도 한번 어떻게 명의라도 한번 바꿔보고 정리를 좀 해보자. 요런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근데 잘못하면 이거 아는 사람한테 막 경턱이 씌우고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아무튼 직거래 비율이 좀 높아지면은 진다는 것은 거래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가격 대형평형의 신고가. 이건 놀랍습니다. 놀라운 신고가들 가격 나타나고 있어요. 야, 240제곱미터면 얼마나 넓을까? 네. 그 아래 엘크루 블루오션 가격 한 20% 정도 빠진 것 보이고, 그 다음, 오늘 의외로 이렇게 좀 신고가가 좀 많이 나타납니다. 뭐, 선호하는 평형이 되었건, 어떻게 되었건, 30%의 신고가 아주 보기 드문 현상인데요. 저는 아무튼 오늘의 포인트는 야 거래량이 너무 적다. 요걸 포인트로 보셔야지 가격은 그 위에 거래가 되느냐 안 되느냐 흥정이 붙느냐 아니냐에 따라 가지고 가격 형성되는 건 그 이후의 문제고 집을 아예 안 보러 오는 현상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대구에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집주인들이 애가 탑니다. 그래서 1,000만원, 2,000만원, 1,000만원, 2,000만원 옆집이랑 우리 집이랑 경쟁하듯이 가격을 내리면서 내놓는 현상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결국에는 안 팔려요. 조금 정말 가격을 확 낮춰서 내놓는 건들만 거래가 되지 않더라. 그리고 네이버 부동산에 나오는 호가보다 실제 현장에 가보면은 물건은 더 싼 물건들이 있어요. 너무 싼 물건 내놓으면 뭐 공인중개사 잡아 족치잖아요. 그런 현상들이 있잖아요. 왜 우리 아파트 가격을 떨어뜨리게 가치를 떨어지게 왜 이렇게 싼 호가를 물건을 내놨냐 그러면서 이 팔고 싶은 사람의 이 답답한 심정은 알아주지도 않고 어쨌든 자기 집값이 떨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막상 실제로 공인중개사 사무실 현장에 방문해 보시면 조금 더 싼 물건이 있으니까 야, 아직도 좀 비싸다. 이런 느낌이 드시는 분, 야, 그래도 지금 사시려면 정말, 나 꼭 사야 되는 상황이다. 그러면 신고가 나왔던 것 대비 한 30% 하락한 정도 가격. 네이버 호가 기준으로는, 네이버 호가의 가장 하단 부분에서 한 10% 정도 하락한, 낮은 가격. 그 정도 거래건이면, 야, 그래도 한번, 흥정은 붙어볼 만하다. 지금 시장 분위기는 사실, 그러한 것 같습니다. 억 단위로 하락하는 것들, 여기, 이거는 얼마야? 몇 퍼센트야? 퍼센트로 따지면,
거의 한 25%, 나머지 한 10% 하고 지나갈게요. 한 25%, 10% 오른 것도 보이고 10% 하락한 것도 보이고. 그래도 10% 가격대가 좀 두터워져야 될 가격대, 한 3억, 한 4억부터 5, 6억까지 좀 두텁게 거래돼야 되는 그 가격대의 거래가 거의 안 되고 있죠. 거의 안 되고 있어요. 완전 비싼 것 아니면 막 3억 이하, 4억 이하 이런 것들이 거래가 조금 더 많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비싼 가격의 물건들 거래가 잘 안 되고 있다. 한 10% 정도. 이 좀 놀라운 이 신고가들의 행진들. 근데 크게 의미있게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의미있게 보지도 않습니다. 의미있게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야, 이거 다 신고가가 이렇게 많다, 이 엄청난 상승장이라고 느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건당 거래대금 내려가는 추세에 있고요. 가격대별 거래량, 8월 거래량은 굉장히 더 위축되어서 나타날 것이다. 6억 이상 거래량도 거의 생각보다, 거래 건수가 생각보다 얼마 안 될 거예요. 3억 미만의 거래 비중, 6억 이상의 거래 비중 10% 정도 수준 계속 유지하고 있고, 분양권 거래는 2건이 이루어졌는데 모두 다 억 단위로 하락하는 것, 1억, 1.2억 이렇게 분양권 가격 하락하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나중에는 거래가 되면 다행이다. 거래가 되면 다행이다. 시장의 매물이 아마 더 늘어날 거예요. 제가 주말을 이용해서 매물 숫자는 다시 한번 더 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 신고가 비율 5% 정도 되고요. 7월의 거래 그래도 그나마 양호하다. 근데 요 연초 대비로 비교해보면 거의 3,000건 거래되는 것이 2,500건 수준으로 떨어졌다. 2,500건 좀 거래가 많이 위축되고 임대 물량은 계속해서 늘어나는 형태로 나타날 것 같습니다. 가격, 신축 아파트의 전세 가격이 여기 쌍용더 플래티넘 해운대 가격 보시면 4억 8천. 이거 생각보다 비싸게 나와요. 대구 지역은 지금 평균 전세 가격이 2억 6천 정도 되거든요. 신축의 가격은 여기에서 플러스 한 3, 4천 하면은 한 3억 정도. 신축의 전세 가격. 그것도 완전 외곽 지역 이런 거 아니에요. 좀 선호받는 지역의 전세 가격이 이 정도예요. 물론 여기 전세, 쌍용도 플래티넘 해운대 같은 매매 가격이 훨씬 더 높아서 전세가율이 낮은 상태라고 할 수 있지만, 이 4억 8천이라는 전세가도 사실 낮은 거 아니에요. 4억대, 5억대 이렇게 나와서 전세가 나오지만, 이거 결코, 금리를 생각하면 이 만만한 금액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역시, 부산의 기망이 살아있다는 걸 느끼는 게, 4억, 5억대 전세, 이 정도 감당할 수 있다. 그래도 과거보다는 동그라미 잠깐만 한번 쳐볼까요? 그래도, 기마에 부리는 게 좀 수그러들었네요. 좀 수그러들었어요. 5억 5천까지 불렀던 거 4억 2천. 억 단위로 떨어진 거 6억 2천까지 갔던 것이 4억. 5억 7천까지 갔던 것이 3억 8천. 4억 5천까지 갔던 것이 3억 8천. 5억 3천까지 갔던 것이 3억 7천 8백. 그러고 보니까 좀, 이 부산 사람들이 기마에 다 죽었네. 막 질렀잖아요. 막 지르는 거 있었거든요. 작년 말에 보면은, 좀 무리한다. 이제 좀, 그만 내달려야 될 텐데, 라는 느낌이 들었었는데, 그래도 막 내달리는 현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대구와 부산의 격차가 한 2개월 정도였거든요. 근데 이 격차가 한 6개월 정도로 확 벌어졌어요. 왜? 부산 사람들이 엄청난 기마이를 부리는 동안, 오히려 좀 같이 무너져 내렸어야 될 시점에 무너져 내리지 않고 가격이 더 건재하는 모습들을 보였었거든요. 그래도 기마에 부리는 것도 그때까지지, 막상 금리 앞에는 장사가 없네요. 금리 앞에는 장사가 없는 모습들 눈으로 확인하시고 계십니다. 자, 전세 사라지지 않는다. 전세 좀 특이하네. 8월달 들어서 좀 그나마 지금 월세로 좀 많이 돌아서는 추세이긴 한데, 전세 많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전세 가격대별 거래량, 전세 거래량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 부분 살펴보시고, 사람들이 어느 가격대의 전세를 선호하는가? 2억대에 사면서 3억대의 전세를 더 많이 선호합니다. 부산은 약간 좀 특수하게 1억에서 2억짜리 물건이 다른 타 광역시에 비해서 굉장히 많아요. 양극화죠, 양극화. 이 위 비싼 거, 요 아주 소수의 요 비싼 거, 그리고 이 싼 거의 다수, 1억 미만, 2억 미만의 다수. 타지 사람들은 부산의 이런 모습만 기억한다는 거죠. 이런 모습만. 이 대다수는 이런 모습. 저도 이 통계 자료를 뽑아놓고 보고 나서야 이 사실을 알았죠. 젊은 사람들이 부산에서 엄청나게 많이 빠져나간다. 빈집이 많다. 초등학교 폐교가 많다. 부산 그렇게 밝고 화려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여름 휴가철만 되면 해운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엄청 화려한 것처럼 이렇게 포장을 하지만, 그 속살들을 들여보니까 아픈 구석들도, 아픈 손가락들도 제법 있어 보이더라. 평균 전세 가격 아마 더 낮아져야 될 것 같습니다. 2억 5천. 여기 보시면은, 이거 왜 이렇게 높은 채를 유지해?
라고 이야기하지만 대구의 평균 전세 가격이 2.6억 정도 수준이니까 대구보다 낮은 전세가예요. 대구보다 낮은 전세가예요. 야, 부산 너무 높아. 작년보다 예전보다 너무 높아. 아니, 예전에 낮았다고 여러 번 말씀드리는 이유입니다. 다른 가격시하고 한 번씩 비교해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월세 거래량 보통 정도의 수준인데 이것도 뭔가 연초 대비 500건이나 줄어들었잖아요. 6월에 거래량 보시면 전체도 그 정도 수준, 월세도 그 정도 수준이면 그러면 도대체 임대 물건은 얼마나 많이 줄었단 말인가 보니까 연초에 5,000건, 작년 말에도 이때 좀 성수기이긴 해요. 임대 시장에 성수기이긴 합니다. 한 5,000건 정도 거래되는 것이 비수기에는 한 1,000건 정도 줄어드네. 4,000건, 4,000건 수준. 다시 가을이 되면 5,000건 수준으로 회복해야 될 텐데 아마 눌러 사는 사람들이 더 많이 늘어나면서 예전 같은 거래량은 나타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